여러분, 혜성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혜성을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나라에 큰 재앙이 온다. 전쟁이 일어난다. 왕이 죽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혜성은 불길한 징조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신라에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혜성이 떴으니 무슨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화랑들의 산행까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융천사라는 승려가 나섭니다. 그리고 노래를 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신기루를 보고 왜군이 왔다고 봉화를 올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혜성 보고 호들갑 떠는 여러분이 꼭 그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저 하늘의 혜성? 그냥 손빗자루입니다. 오늘 혜성가를 한 줄씩 천천히 읽으면서 융천사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찾아가겠습니다. 혜성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노래가 지어진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때는 신라 진평왕 시절입니다. 3명의 화랑, 즉 삼화랑이 풍악산으로 수련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랑의 산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심신을 단련하고 나라를 위한 덕을 쌓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하늘에서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혜성은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혜성이 떴다. 큰일 났다는 소문이 퍼졌겠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혜성이 떴으니 이것은 나라에 변란이 올 징조다. 지금 이런 때 화랑들이 산에 가면 안 된다. 삼화랑들은 산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융천사가 나섭니다. 혜성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단순한 기도나 주술이 아닙니다. 융천사는 매우 치밀한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바로 옛날의 어리석은 사례를 먼저 꺼내는 방식으로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짓이 꼭 그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혜성가의 핵심 구조입니다. 자, 이제 혜성가 원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 한 줄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옛날 동쪽 물가. 건달파의 논성을 바라보고. 왜군도 왔다고. 횃불 피운 변방의 물이여. 새화랑의 산 보시려 함 듣고. 달도 붉으시 헤어자 올바. 길쓸 별을 바라보고. 혜성이다. 보고해라 하는 사람이 있다. 아하. 관철하여 떠나가 있을 터이다. 지금은 바깥에 손빗자루 있구나. 총 10줄입니다. 크게 3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4줄은 옛날에 있었던 어리석은 일즉 신기루를 왜군으로 착각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4줄은 지금 있는 어리석은 일즉 혜성을 보고 화랑의 산행을 막으려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줄은 융천사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앞에 4줄은 융천사 당시 기준으로도 이미 옛날 이야기입니다. 융천사는 그 옛날의 어리석은 사례를 먼저 꺼내어 지금 혜성 앞에 호들갑 떠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줄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인열이 살 물가십니다. 즉 옛날 동쪽 물가입니다. 노래의 첫 글자가 구, 즉 옛날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이 앞 4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융천사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이전,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쪽 물가, 즉 바다 쪽 어느 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줄은 건달파 노론자틀랑 보라고입니다. 즉 건달파의 논성을 바라보고입니다. 건달파는 불교에서 말하는 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건달파가 놀던 성은 신기루를 뜻합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신기루란 무엇인가요? 바닷가에서 열기에 의해 빛이 굴절되면서 마치 저 멀리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옛날 어느 날 동쪽 바닷가 변방 사람들이 신기루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줄은 여리꾼도 오따입니다. 즉 왜군도 왔다입니다. 여기서 두에 대해 명확히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 도는 보통이 아니거나 의외의 경우에 예외성이나 의외성을 강조하는 보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심하게 쳐서 꽃병도 깼다. 이 말은 다른 것도 깼다는 뜻이 아닙니다. 꽃병까지 깰 정도로 장난이 심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왜군도는 신기루를 바라보면서 왜군까지도 왔다고 말할 정도로 착각이 심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줄은 회피한갸 수야입니다. 즉 횃불 피운 변방의 무리여 입니다. 봉화는 변방에서 위험을 알리는 횃불 신호입니다. 신기루를 보고 왜군이 왔다고 착각한 그 옛날 변방 사람들은 봉화까지 올렸습니다. 융천사는 이들을 향해 외칩니다. 횃불 피운 변방의 무리여. 이것은 꾸짖음입니다. 신기루를 적군으로 착각하여 봉화까지 올린 옛날의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자, 앞에 네 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동쪽 바닷가 변방 사람들이 신기루를 보고 왜군이 왔다고 착각하여 봉화까지 올린 어리석은 일이 있었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융천사가 살던 시대 이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융천사는 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어 지금 사람들을 향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네 줄입니다. 이 부분은 융천사 당시,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줄은 안 삼화의겸 보시올 듣고입니다. 즉 새화랑의 산 보시려 함 듣고입니다. 삼화는 새화랑, 삼화랑입니다. 새화랑이 산행을 하러 가신다는 것을 듣고 화랑들이 풍악산으로 수련을 떠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막으려 합니다. 왜냐고요? 하늘에 혜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은 달도 붉으시 헤어자 올 바입니다. 즉 달도 밝게 헤아리고자 올 것인데입니다. 여기서 두가 다시 나옵니다. 이번 도는 앞에서 나온 도와 다른 의미입니다. 이번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달도 밝게 비추어 도울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화랑들의 산행을 도울 것은 당연하고 달조차도 화랑들을 위해 밝게 비추며 도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줄은 길쓸별바고입니다. 즉 길쓸별을 바라보고입니다. 도는 길, 소는 쓸다, 성은 별. 길쓸별은 혜성을 가리킵니다. 혜성의 꼬리가 마치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혜성의 한자해도 빗자루라는 뜻입니다. 융천사는 혜성을 길이나 쓸어주는 별이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길이나 청소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혜성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는가? 바로 다음 줄에 나옵니다. 여덟 번째 줄은 혜성야 살아야 삼이 있다입니다. 즉 혜성이다, 보고해라 하는 사람이 있다. 입니다. 혜성을 보고 난리를 피우며 혜성이 떴다. 빨리 위에 보고해야 한다. 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화랑들의 산행을 막으려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이 가운데 네 줄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화랑들은 산행을 가려하고 달조차도 그들을 돕겠다는 판인데 혜성을 보고 호들갑 떠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산행을 막으려 한다. 그리고 융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옛날에 신기루를 보고 왜군이 왔다고 봉화를 올린 변방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앞에 네 줄 옛날 이야기와 가운데 네 줄 지금 이야기의 대비가 바로 이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옛날에는 신기루 없는 것을 보고 왜군이 왔다고 착각하여 봉화를 올렸다. 지금은 혜성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을 보고 재앙이 온다고 착각하여 화랑의 산행을 막으려 한다. 두 가지 모두 실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옛날 그 사람들이 어리석었죠? 지금 여러분도 꼭 그 사람들 같습니다. 이것이 융천사의 논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줄, 융천사의 결론입니다. 아홉 번째 줄은 소라어가 이때야입니다. 즉아 관철하여 떠나가 있을 터이다. 입니다. 이 줄은 화랑들을 향한 말입니다. 옛날에 신기루를 왜군으로 착각한 봉화도 지금 혜성을 보고 난리를 치는 소란도 다 실체 없는 것에 대한 착각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것에 화랑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의 뜻을 관철하여 산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융천사는 화랑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흔들리지 말고 가십시오. 열 번째 줄은 이야 바깥에 소호빗기 있고입니다. 즉 지금은 바깥에 손빗자루 있구나. 입니다. 손빗자루. 융천사는 혜성을 손빗자루라고 부릅니다. 손빗자루는 위협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냥 청소도구입니다. 저 하늘에 나타난 혜성의 정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화랑들의 산행을 막겠다는 것은 옛날의 신기루를 보고 봉화를 올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융천사는 노래의 마지막에서 혜성의 정체를 한 방에 정리합니다. 지금 바깥에 손빗자루가 있구나. 앞에서 길쓸별이라는 표현으로 혜성을 이미 격화시켰는데 마지막에 손빗자루로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줄은 앞에 네 줄, 즉 옛날 이야기의 결론과 정확히 대응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본 것 즉 신기루는 아무것도 없는 것. 지금 사람들이 본 것 즉 혜성은 그냥 손빗자루. 둘 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혜성과 전체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융천사는 이 노래에서 매우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지금 사람들을 직접 꾸짖는 대신 먼저 옛날의 어리석은 사례를 꺼내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 네 줄 옛날 이야기, 신기루를 보고 왜군이 왔다고 착각. 봉화를 올렸다. 어리석구나. 가운데 네 줄 지금 이야기, 혜성을 보고 재앙이 온다고 착각, 화랑의 산행을 막으려 한다. 마찬가지로 어리석구나. 마지막 두 줄 결론, 화랑들이여 흔들리지 말고 떠나라. 혜성은 그냥 손빗자루일 뿐이다. 이것이 혜성가의 구조입니다. 기존 연구는 앞 네 줄을 융천사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왜군 침입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첫 글자 옛날가 분명히 말해주듯 앞 네 줄은 융천사 당시 기준으로도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입니다. 융천사는 옛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거울로 삼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혜성 앞에 호들갑 떠는 여러분, 당신들이 꼭 그 사람들 같습니다. 즉 혜성가는 기도나 주술이 아닙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혜성가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동쪽 물가에서 건달파의 논성, 즉 신기루를 바라보고 왜군까지도 왔다고 말하며 봉화 피운 변방의 물이여. 어리석구나, 옛날의 그대들이여. 새 화랑이 산행을 하러 가신다는 것을 듣고 달도 밝게 헤아리려 올 것인데 길이나 쓸어주는 별 혜성을 바라보고 혜성이다, 빨리 보고해라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대들도 꼭 그 옛날 사람들 같구나. 아, 화랑들은 원래의 뜻을 관철하여 떠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바깥에는 그냥 손빗자루가 있을 뿐이구나. 어떠신가요? 옛날로 시작하는 앞 네 줄이 과거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거울 삼아 지금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구조. 그리고 화랑들에게는 단호하게 떠나라고 말하고 혜성의 정체를 손빗자루라고 한 방에 정리하는 결론. 융천사의 노래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 책 한국학 기초를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